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헌법은 법률이라고 하면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헌법은 개별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법을 이야기할 때는 헌법과 법률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죠. 구분한다는 것은 헌법은 법률이라고 할 때 그 법률과는 다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가령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해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구나 태양 같은 것을 개별법이라고 한다면 시공간 자체, 이것을 헌법이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헌법은 우리 전체 국민이 지켜야 할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헌법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라.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누가 지켜야 합니까? 국민의 생명을 해치는 자가 지켜야 하는가? 그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이 무조건 사람의 생명은 존중해야 한다. 이것을 다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개별법은 어떻게 규정을 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법 제250조 거기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러이러하게 처벌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누가 지켜야 하는가? 바로 사람을 살해하는 개인이 위반했다 이렇게 되겠죠. 개인이 지켜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바탕에는 사람을 살해하면 안 된다 하는 헌법적인 개념이 우리 마음속에는 다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법 규정이 이렇게 엄연히 다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헌법은 하늘에 띄워놓은 하늘섬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늘에 띄워놓은 헌법이 땅에 내려오면 어떤 일이 될 것인가? 사람은 항상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고 자기만 더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나무라하지 않죠.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만일 헌법이 사실 헌법은 개별법에 비해서는 말할 거 없이 지체가 높고 고상한 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땅에 내려오면 대책 없이 이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사람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이익을 보겠다. 결국은 그런 것이죠. 나를 더 보호해달라. 이런 말은. 그리고 파벌마다 우리가 약자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회를 못 가졌으니까 나에게 무엇인가를 보장해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그것이 시시때때로 바뀌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두들 자기에게 이익이 되게 하려고 헌법을 잡아당길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땅에 내려오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저 높은 곳에서 모두 다를 위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헌법으로 어느 누군가가 억울하다 하더라도 땅에서 해결할 문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특정 집단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정의롭다 하는 것을 내세워서 헌법을 고치도록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 정의롭다 하더라도 또 다른 누군가가 볼 때는 그것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죠. 헌법을 고치는 것은, 자주 고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을 더 무르게, 더 만만하게 이렇게 고치는 것은, 왜냐하면 이 부분은 헌법이 국가 조직을 거기에 권한을 주고 뺏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쉽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연성헌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고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헌법 개정을 그러면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주 세밀하게, 대충 봐서는 안 되고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리걸 마인드 책을 보든지 혹은 지난 강의를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대충 이야기해서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짜깁기라고 해봅시다. 짜깁기는 결국 옷을 수선하는 방법 그 중에 하나겠죠. 옷을 수선한다 하는 것은 원래는 원래 있는 옷 그대로 흠 없이 그대로 입어야 하는데 거기에 바느질 혹은 구멍내기, 단추구멍을 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무엇인가 변경을 가하는 겁니다. 그것을 옷 수선 혹은 짜깁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가령 짜깁기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 이것은 옷에 구멍이 나지 않았다면 하지 않는 것이 맞겠죠. 그런 겁니다.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멍이 나서 그대로는 도저히 갈 수 없을 때, 그럴 때 하게 되는데 지혜로운 국민은 구멍이 나게 하지 않을 것이고 또 구멍이 났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을 이론으로 채워나갑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우수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다양한 세력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이 발전했다. 놀랍게 발전해서 헌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아마도 예전에 유럽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헌법을 어떨 때 개정할 것인가 하는 그 이론을 세워 놓았는데 그때 소개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기술의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과 같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아주 터무니없이 구닥다리 이야기다.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했다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이것이 해당 사항이 없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죠.
대한민국은 20세기에 건립된 아주 초현대적인 국가입니다.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고 헌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 구조가 든든하게 세워진 그때 만들어진 국가가 대한민국인 것이죠. 그래서 기술이 발전했다든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기술 발전으로 고쳐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헌법은 화살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흔히 말하는 구주에서 이 기술이 발전해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하는 예로 이와 유사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헌법은 화살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죠. 우리 헌법은 단지 생명을 존중하라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레이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러면은 화살이라고 규정했던 것을 레이저라고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결국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라 이랬기 때문에 그것이 화살이 됐든 레이저가 됐든 아니면 순간적인 기온 변동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왔든 상관없이 이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라 하는 것은 규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고치지 않은 상태로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어떤 기술이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금지되었다 하는 것이 명백하죠. 따라서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얼마나 현대 헌법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금배지 좀 달았다고 해서 무조건 국민을 바보로 알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옷 수선할 명분을 찾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의안번호 24795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2020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창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죠. 이 강창일 씨라고 하는 정치인은 2020년 현재 일본에서 최고의 친일본 한국 정치인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발의한 국회의원은 총 148명입니다. 여기에는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 얼마 전만 해도 자유한국당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 정당 소속 의원 김무성, 유민봉, 정가균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22명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미래한국당 소속 의원은 정운천 1명이 참가했고 국민의당 소속 의원은 권은희, 이태규 이렇게 2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에 제20대 국회의원 148명이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 그것을 간략히 알아보기로 합시다. 그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33년간 한 번도 개정이 안 됐다. 역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거듭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 33년간
대한민국 헌법에 구멍을 내려고 무수히 노력을 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쏙 빼놓고 지난 33년간 옷 수선을 한 번도 못 해봐서 이번에는 해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답은 간단합니다.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은 국민 발안제 헌법 개정을 해서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전환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장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애매한 표현, 이것을 보면 뉴스는 촛불민주주의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이유 불문하고 일단 옷 수선을 허락을 받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수선하는지는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옷의 실밥을 뜯고 옷에 새로 바느질을 하자. 이것을 허락을 받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그들이 이야기한 것이 우리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의 이념이 이런 것이 아니고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 헌법으로 헌법 개정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이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위군중을 내세워서 헌법을 갈기갈기 찢고 바꾸겠다 이런 뜻인가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시위군중이 헌법을 고쳐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실 시위군중은 누군가 어느 정치인의 앞에 서 있는 팬클럽이 아니던가 결국 나타난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 세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도 나쁜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너희도 해라. 헌법을 고치고 싶은 대로 너희도 고쳐라. 헌법에 욕심껏 총구멍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헌법 수호 세력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헌법이 죽어버리는데 헌법을 건드리면 무조건 헌법의 적이다 하는 것을 이들은 모르는가? 그런데 이러한 달콤한 속삭임에 속았는가 하는 그렇게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합류한 김무성 의원 등은 바로 우리도 하면 되지. 우리도 100만 명 모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한 것인가? 그래서 결국 헌법에 구멍 내는 일에 합류한 것인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번 헌법 개정안은 원포인트 개정안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의안을 보게 되면 일단 개정하는 내용은 두 가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헌법 제128조 제1항입니다. 현행 헌법은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몇 글자를 끼워 넣었습니다.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다음에 끼워 넣었는데 여기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
하는 이렇게 끼워 넣은 개정안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안을 끼워 넣기 식으로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이번 것은 끼워 넣기 개정안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부칙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148명이 제출한 헌법 개정안의 부칙은 이렇습니다.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개정이 되면 즉시 시행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통 그 입법 기술도 시원찮고 다른 법을 개정해도 이렇게 성급하게 욕심 사납게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는 뒷감당을 못하는 것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지켜봐 왔죠. 그런데 이제는 헌법까지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이 이런데 여기에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국민 100만 명 이상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하려는 것 이것을 알 수 있죠. 이 1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적은 숫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라고 하는 데에서 100만 명이라는 그 숫자 그것을 넘기는 것은 간단한 일이 되어버렸고 또 서명을 받았다 하면은 1000만인 서명 걸핏하면 이것을 목표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시위대가 광화문이 됐든 서초동이 됐든 모였다 하면은 100만 명 넘었다. 이런 이야기는 노상 들어왔죠. 그래서 100만 명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한다면 헌법 모든 곳을 다 제각각 고치겠다고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만 명의 개정안이 어떻게 그것이 국민 5100만의 뜻이 될 수 있는가? 될 수 없겠죠. 국민을 반으로 나눴을 때 어느 한쪽에서 1000만 명이 서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립하는 당사자가 있는 한 그것은 국민의 뜻이 결코 될 수 없는 겁니다. 50%가 아니고 상대방에 대해서 100% 반대 의견이다. 이런 것이죠. 어떻든 이것을 헌법에 넣으려고 한다. 그러면 왜 그런 것일까?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는데 이번에 헌법 개정안을 제출했을 때 그들이 의기투합해서 제출했지 않습니까? 이번처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이번처럼 똑같이 하지 않고 갑자기 국민 100만 명 이상이 할 수 있게 고치겠다. 이렇게 나온 것일까? 국민이 헌법 개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물론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우선 국회의원이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과 대통령이 제안하는 것은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죠. 헌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앉아서 생각해보고 이것 좀 고쳐야 하겠는데 이래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제안을 할 때는 그것이 어차피 국민으로부터 의사 형성이 돼서 들어왔다는 것을 같이 증명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해서 주도적으로 하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이런 방식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잘못된 선례를 참고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은 애초에 이 헌법 조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소리다. 이것을 한 가지 지적해 두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이것을 넘겨주고 싶다 한다면
국회의원의 그 개헌 발의권은 왜 없애지 않는가? 국민의 뜻이 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들의 속마음은 아마 이럴 겁니다. 국민에게 코 꿰기 싫으니까. 또 하나는 국회의원의 욕심은 채워야 하니까 이럴 수 있겠죠. 그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특이한 것은 그 야당, 심지어 보수 우파로 분류되는 국회의원들까지 참가를 했다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의심을 해봐야 할 것이 보수 우파든 뭐든 그들은 야당을 매섭게 질타하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보수를 밀어달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냥 선전문구에 지나지 않고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우파 좌파할 것 없이 신분상 자기들은 높은 분들이어서 한통속인가? 혹시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배계급 대 피지배계급이라는 관념으로 자기들 문재인 씨 국회의원 요즘에는 정당에서 어떤 직위가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위세를 떨죠. 그래서 그들은 지배계급이고 나머지 우리 절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피지배계급이다. 그래서 계급 높은 분들끼리 같이 놀겠다. 이거냐? 이거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의심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같이 거기에 이름을 올렸는가?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이번 이 헌법 개정 이것을 추진하는 데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공통된 이익이 있겠구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일까? 국회의원들끼리 동의할 수 있는 한마음이 되는 공통된 이익이 무엇일까? 그러면 우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헌법 개정을 국민 발안 헌법 개정 이것은 말은 그런데 사실은 헌법 개정을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문을 열어 젖히는 것이다. 쉽게 개정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원포인트 개헌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그 후속으로 진짜 개헌을 하겠다. 이것은 문재인 씨 스스로도 밝혔죠. 이 후속으로 하는 개헌이 그러면 국회의원에게 공통된 이익이 있으려면 의원 내각제 개헌을 하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 개헌이라면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일단은 좋아하겠죠.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일본을 보십시오. 의원 내각제 개헌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장기 집권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시달리기는 똑같다. 그들이 앉아있는 자리는 아무리 해봤자 국민의 일꾼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시라도 목을 칠 수 있다. 국민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다. 그들의 꿈은 헛꿈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고 이번에 이렇게 제20대 국회의원 148명이 마지막 가는마당에 헌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기습 제출을 했다 이런 말도 있고 한데 이번에 그들이 제출한 헌법 개정안 이러한 개정 발의권을 행사한 것 이것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그것을 한번 따져보기로 합시다. 첫째, 문재인 씨와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대한민국 헌법의 법정에 그들이 피고인으로 선다면 그들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자 하는 겁니다. 문재인 씨와 더불어민주당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볼 때는 괘씸한 반국가 사상을 가진 반국가 행위자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공직자는 이러한 의사표시와 이러한 공무 수행 자체가 반국가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씨와 더불어민주당은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되고 시행된 대한민국 건국헌법을 부정합니다. 이것은 건국 100주년 하면서 무슨 상해 임시정부 가지고 이야기하고 한 데서 누누이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죠. 심지어 문재인 씨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위배하는, 깨뜨리는 그런 행위까지 했습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문재인 씨가 이것을 언제 깼느냐. 바로 김정은이와 같이 뭔가 문서로 약속을 하면서 밑에다 서명을 했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대표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서명을 양국 간의 국가 간의 외교문서로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부정한 행위로서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볼 때 현재의 대한민국, 쉽게 말해서 문재인 정권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부로서의 정통성을 상실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그 통치기관으로서 집행정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한 그 정부가 계속 이어져 오다가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서 그 대한민국 정부의 영속성이 깨어졌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연속성이 아니고 영속성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최초의 정부에서부터 대한민국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하나의 정부다 하는 것이 영속성입니다. 물려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해야 하는 것을 새로운 일꾼이 들어가서 임기 동안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이렇게 부르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때로는 이것이 또 혼란을 일으키고 해서 같이 리마연에서도 문재인 정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부로서 끝이 나야지 거기 누구 김대중 정부 이런 식으로 붙는 것은 잘못됐다. 이제 앞으로 국민들이 헌법을 제대로 알고 리걸마인드를 지니게 되면은 이런 설명이 필요 없게 되겠죠. 그냥 우리 정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집행정부, 그 집행정부의 영속성이 깨어졌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적 비상사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을 헌법학에서는 외국 군대의 점령하에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헌법을 깨뜨리는 정부가 있다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때는 공정한 헌법 개정을 할 수 없는 시기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럴 때 헌법 개정은 금지됩니다. 이것은 전 세계 헌법주의 국가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현행헌법 제10장에 있는 헌법 개정조항 그것이죠. 여기에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헌법 개정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규범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본 규범은 손댈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 현행헌법 같은 경우는 제10장이 통째로 근본 규범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국헌법 이후에 이러한 헌법 개정 조항을 개정했던 그 개정 헌법들은 전부 헌법을 위반한 위헌 개정 헌법이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힘들게 좌충우돌하면서 살아왔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앞으로는 헌법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를 이제 우리 시대, 우리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이것을 바로잡아가면서 이런 식의 헌법 개정, 사실 개정도 아니죠. 이런 것은 다시는 없도록 이 나라와 이 나라의 헌법을 탄탄하게 지켜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헌법 개정 조항을 개정한 것은 다 헌법 위반이다. 그러면 현행 헌법도 위헌 무효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이것은 물론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론상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 개정을 어렵게 하는 개정. 왜냐하면 헌법 개정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헌법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담장이다. 이 담장은 허물고 새로 쌓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허무는 순간 그 담장 안에 있는 구역을 지킬 수 없게 됐죠. 그런데 담장을 그대로 두고 밖에다가 담장을 조금 더 쌓는 건 어떤가? 더 튼튼하게. 이것은 된다고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헌법 개정을 더 어렵게 하는 개정,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이것이 필요 불가결하게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때, 그때 그러한 개정은 된다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통설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연성헌법을 경성헌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헌법 개정을 어렵게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그 경우는 허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실제로 우리의 헌정사에서는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 건국헌법 제98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헌법 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서 한다. 그러니까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현행 헌법인 헌법 제10호 이것은 제9차 개정헌법 이렇게도 부릅니다. 여기에서 제128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어떻습니까? 3분의 1 이상이 과반수로서 더 어렵게 됐죠. 헌법 개정 제안을 할 수 있는 정족수를 더 올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헌법 개정하자고 하고 제안하는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정족수 채우기 어려워서. 이것을 연성헌법을 경성화했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와 같은 개정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자주 하지 마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헌법 개정안은 어떻습니까?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국민 100만 명이 제의를 하면은 그러면 그냥 그것이 헌법 개정안이 제한된 것으로 지금까지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라야만 됐던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한다 그랬는데 자기 맘대로 내 생각에 하고 싶으니까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전에 국민의 뜻이 국민의 컨센서스가 도출이 됐을 때만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헌법 개정안은 분명히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만든 것이다. 헌법 개정을 더 자주 할 수 있게 하고 더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개정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헌법을 파괴하는 헌법 개정안이다 하는 겁니다. 제20대 국회의원 148명은 이러한 헌법 위반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하는 것 이외에 우리 국민이 볼 때 인간으로서도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이런 면이 또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목숨을 잃은 국민이 50명이 넘습니다. 사람 생명 한 명이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고귀한 것인데 그냥 앉은 자리에서 새해 들어서 국민이 5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류의 종말까지 언급되는 이 바이러스, 중국 코로나 확진자가 1만 명을 향해서 자꾸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은 분명히 국가가 환란에 빠져 있는 시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바로 다음 달입니다. 이렇게 국민이 경황이 없는데 국회의원 148명이 헌법 개정을 쉽게 하려고 꼼수 개헌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벼룩만도 못한 자들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끝을 모르는 권력 욕심, 여기에 148명이나 가담했다 하는 사실이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권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내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국민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그래서 그들은 정치인이고 우리 국민들은 그냥 주권자로서 주인이고 이제 이런 곳에서 모두가 굶주리고 배고픈 그런 때에 빈대떡 한 개를 구했습니다. 이 모두에게 주기에는 너무나 적지만 어떻든 빈대떡 한 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내가 아주 의미 있게 이것을 잘라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국회의원 몫을 대단히 크게 잘라냅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이 먹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잘라서 이것은 비례대표가 먹자. 또 남은 조각을 잘라서 이것은 여당이 먹고 이것은 야당이 먹자. 그래서 결국 국민의 몫은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런 짓을 한 예가
최근의 국회법 개정입니다. 또 선거법 개정인 것이죠. 이렇게 졸속으로 바꾼 공직선거법, 작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누더기법이다 하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원래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그들에게 동조한 야당 국회의원들, 그들이 빈대떡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이 먹고, 이것은 민주당이 먹고, 이것은 친문이 먹고, 그리고 야당은 국회 몫을 거기에 끼어들어서 이득을 챙기는 그런 식으로 또다시 빈대떡 나누기를 벼룩들이, 낯짝도 없는 벼룩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몫은 당연히 없고, 이 짓을 하면 대한민국 헌법이 쪼개질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대한민국도 소멸의 길로 가겠죠. 이제 국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지금 같은 때 이런 꼼수 개헌이나 하려고 하는 자들이 가증스러울 뿐이다. 정치인들은 이런 국민의 뜻을 이해합니까? 이번 헌법 파괴에 참가한 사람들은 다시는 정치 못한다 하는 뜻인 것을 알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이러한 일을 꾸민 모두에게 징벌이 떨어질 겁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한국의 현실 정치에 점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는 그나마 소신 있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멸입니다. 누구 하나 이러면 안 된다. 문재인 씨,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친문 좌파, 당신들 그러면 안 된다. 이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대로 죽고 말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부터 리마연은 계속 경고를 해왔습니다. 문재인 세력, 이렇게 계속하면 메카시가 다시 등장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메카시가 등장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집단적 사회주의를 대한민국에서 영구히 제거하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는 그런 도약의 시기가 올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전 국민의 뇌리에는 집단적 사회주의로 다수를 지배하려는 그런 요즘식 빨갱이, 이 빨갱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수치로 그렇게 기억이 될 것이고, 원초적인 기피 대상으로 그렇게 새겨질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유전자에는 빨갱이 배제, 이것이 대대손손 이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이 지긋지긋한 빨갱이와 결별을 하게 되겠죠.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이 집단적 사회주의라는 어떤 그 큰 제목으로, 큰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그들을 빨갱이라고 부르기로, 그러한 대명사로 부르기로 한 이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자들인가? 그들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로 70여 년간 애국이라는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전체 국민이 단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똘똘 뭉쳐서 전 세계로, 세계에 나가서 경쟁하고 승리하고 인류를 진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시종일관 이 조그만 땅덩이 대한민국, 이 국가 파괴 행위만 해왔던 것입니다. 소위 정권 밖에 있을 때 제야라든지 야당이라든지 뭐 이랬을 때 그들이 한 일은 끊임없이 국가를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들이대거나 돌팔매질을 했던 것입니다. 북괴가 남침했을 때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것이 누구입니까? 민족의 죄인이 누구입니까? 이제는 주적 김일성 집안 그 족벌 체제에게 대한민국 영토까지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권을 잡기만 하면 항상 영구 집권을 노려왔습니다. 매번 그랬죠. 헌법 고치기를 백지장 뒤집기만큼 가볍게 여기는 불측한 족속들, 바로 그들이다 하는 겁니다. 1960년 제2공화국 때 단 1년 동안에 헌법을 2번이나 고쳤습니다. 그런 자들이 집단적 사회주의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 때 원포인트 개헌 추진했죠. 게다가 지금 문재인 씨는 말도 안 되는 전면 개헌을 한번 시도했습니다. 심장 빠진 인간, 정부 빠진 헌법 기발하죠. 그리고 이번이 이 원포인트 개헌, 이것이 2번째 시도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애국 한번 하지 않고 계속 내전, 내란, 반정부 활동, 반국가 활동, 그리고 헌정사 깨어 부수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쓰레기 같은 국가로 만들어버린 이런 자들의 행위, 아니 우리의 기본법인 헌법을 부정하고 재건국을, 자기 출생을 거부하다니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의 악행은 이제 용서받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지금 한국에 나타나는 메카시는 전혀 아량을 베풀지 않는 지난 세기 20세기형 메카시일 수 있다. 그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만일 그렇게 독하고 매서운 메카시가 나타난다 하면은 당연히 피바람이 불겠죠. 게다가 지금은 모든 것이 발전한 21세기지만 세계의 그 흐름이 신냉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신냉전의 기류를 타고 지금 나타나는 메카시는 한층 더 강력한 피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냉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따라서 21세기형 메카시는 그 메카시즘이라고 하는 애초에 부정적인 이름, 그 이름이 아니고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고쳐 불리울 것이고 비난받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할 때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겁니다. 문재인 씨, 국회의원, 그리고 모든 정치 세력은 우리들 단일하고 총체로서의 국민, 다시 말해서 그대들의 주인인 주권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파멸시키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국제적 왕따가 된 문재인 씨, 우방국들과의 안보동맹을 깨뜨린 문재인 정권, 2020년 2월 현재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의 실패로 국가가 나락에 떨어져 있습니다. 경제정책에 실패했고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각종 선거 부정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엎친 데 겹쳤다고 할 것이 여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근래에는 더 심각한 사태 때문에 이것은 보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제역도 그칠 날이 없고 인플루엔자, 가장 극심한 것은 중국 우한 폐렴, 이러한 전염병 방역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 전반에 있어서 계속 망가져가고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복에 겨웠던지 얼마 전에는 또다시 일본에게 지소미아 파기 위협을 했습니다. 좀 더 괴롭고 싶은 모양입니다. 올해는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성공시킨 연동형 비례선거법, 이 개정 선거법이 마치 하드디스크 없는 컴퓨터, 아니 아예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있는 컴퓨터처럼 작동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4.15 총선은 실시 여부조차 불투명한 그런 지금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만일 이것을 급하게 땜질을 해서 억지로 선거를 강행한다면 그때에는 국민의 의사표시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지경인 것입니다. 어려우면 더 어려운 대로 달려가는 그런 문재인 정권은 여기에 또다시 그 못된 버릇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을 편갈라서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그 뻔한 술수를 동원한 것이죠.
그것은 소위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뒤엉켜서 현상 유지도 어려운 이 상황에서 또 국민의 머리 위에 거대한 바위돌을 내려놓겠다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하면은 대개 대통령 임기 연장 아니면 대통령 단임제 조항을 없애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원포인트라는 것은 다름 아닌 헌법 개정 방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원포인트인 것입니다. 헌법학에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 개정 금지 조항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머리가 정상인 인간들은 금지 조항은 금지되는 것이다. 개정 금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좌파들은 여지없이 그거 개정해서 금지 없애버리면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절도가 없고 역사와 전통을 모르는 그들다운 소리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학계에서 극소수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로 헌법 개정 방법을 개정하는 원포인트, 사실 이러한 개정이야말로 아주 급소를 치는 원포인트이기는 하지만 헌법 자체를 그저 없애버리는 그런 개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문재인 정권 측, 그들 측의 말로는 이것이 촛불혁명 세력이 원하는 헌법 개정, 다시 말해서 전면 개정, 실은 건국 헌법 자체를 다 드러내버리는 재정에 가까운 개정, 그것을 하기 위한 마중물 개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놈의 마중물 소리는 3년 내내 들었는데 이제는 헌법에까지 끌고 나온 것이죠. 드디어 헌법 죽이기에 나섰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죽이기라는 그 거창한 용서받지 못할 그런 큰 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앞뒤 사정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까운 목표는 다름 아닌 총선 승리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것은 지금 원포인트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자들이 외치는 구호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들의 구호는 이렇습니다. 유신 헌법 때 빼앗긴 국민 개헌 발안권을 4.15 총선에서 빼앗아오자. 유신 헌법 지나서 소위 민주화 헌법이라고 하는 좌파적인 헌법 들어선 것이 현행 헌법입니다. 그런데 다시 과거로 가서 시체에 다시 칼질을 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각오 없죠. 결국은 그 칼 맞는 것은 현행 헌법, 민주화 세력이 그렇게나 자랑하던 현행 헌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을 칼로 찌르면서 박정희 죽어라, 이런 이야기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한마디로 민주화 세력이여 결집하라. 그리고 보수 우파를 타도하라. 바로 그러한 구호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은 이러한 보수우파 죽이기, 총선, 더불어민주당 측의 완승, 이러한 일에 김무성 의원이 거기에 앞장섰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민주화 30년 세력, 무너져가는 좌파 세력과 한 팀이 됐다. 그런 것이죠. 현재 김무성 의원을 포함한 이 원포인트 개헌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개헌 발안권 원포인트 개헌, 이것을 3월 중순까지 국회에서 의결해주고 4.15 총선 때 같이 투표에 붙이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이 성사되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그 다음 총선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거기간 내내 공식적으로 개헌을 선동할 것입니다. 유신헌법 때 빼앗긴 국민 개헌 발안권을 4.15 총선에서 빼앗아 오자. 그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원포인트 개헌에 반대하면 반주권적 후보로 규정하고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 이것을 공공연히 밝혔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것은 민주당에게 투표해라 하는 것과 똑같은 소리다. 그런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개헌을 홍보하고 있지만 이것은 선거 부정입니다. 국민개헌 발안권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 내내 사실은 추구했던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다름 아닌 실패했던 문재인의 개헌안,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국민들은 국민 발안이라고 하니까 국민 발안의 소환까지 붙여서 과거에 한참 선전했던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들면 지자체 의원처럼 국민이 소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국민 발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도 광고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혼란을 일으킬 겁니다. 거기에 속아서 이것이 진짜 국민 주권을 제대로 지켜주는 그런 개헌이다. 이런 소리에 홀딱 넘어가기 쉽다. 그런 것이죠. 이번에 하는 원포인트 개헌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완승하겠다고 하는데 국회의원 잡아 넣을 일을, 국회의원 배지 떼는 일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처음에 이야기하다가 슬그머니 치워버리는 그런 눈요깃감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개헌안에 있던 것인데 2020년 1월 14일 문재인 씨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질문 답변 형식으로 그것을 밝혔는데 문재인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세균을 총리로 정한 이유가 바로 그동안 쭉 목표로 해왔던 개헌을 성사시키려고 그런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 대목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정세균이 대한민국 헌법을 잡아먹으려고 나타난 그런 인물인가 새롭게 보아야 하겠죠. 문재인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추진하던 그 개헌안을 지난 6.13 지방선거 때 그때 투표로 거기에 붙여서 투표로 통과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보니 좀 등골이 오싹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근래에 6.13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청와대가 지금 의심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이 무관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문재인 씨는 2020년 1월 14일에 다음 국회에서 이 개헌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지난번에 개헌이 안 돼서 문재인 씨 자기가 힘이 좀 빠졌다. 이런 원망 섞인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인 1월 15일에 26개 시민단체, 사회단체가 개헌연대라는 것을 창립을 합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그러면서 이들이 원포인트 개헌, 국민개헌 발안권 개헌 이것을 추진한다. 그렇게 밝힌 것입니다. 이번에 국민개헌 발안권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우리 헌법을 완전히 다 바꿔버리고 없애려고 하는 그 전면 개헌의 마중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이번에 바꿔놓는 것이 국민이 가령 한 50만 명 이런 사람들이 개헌하자 하면은 개헌 논의에 들어가서 개헌을 추진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회가 따라주면 정말 국민 한 50만 가지고 헌법 바꿔버리는 것이죠. 시작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마중물로서 헌법에 담장을 한 곳을 허물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를 차지하는 것은 국회다. 국회가 지들 맘대로 하겠다. 그러니 일단 총선에서 압승한다 하는 것은 중요한 목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러한 원포인트 개헌 추진 갑작스럽게 또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그들만의 목표를 위해서 이해가 맞는 자들끼리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정권의 총선 개입이다. 총선 승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2020년 2월 4일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원포인트 개헌이 올라옵니다. 참 필요할 때마다 때 맞춰서 필요한 내용들을 척척 갖다주는 가짜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여기에 보면은 국민발안 개헌연대의 명의로 글이 올라오는데 읽다 보면 극좌파 용어를 동원한 그런 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죠. 아주 빠르게. 그런데 2020년 2월 11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이 국민발안 개헌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발족합니다. 바로 여기에 김무성 의원이 공동대표로 나선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주영 의원, 참 오래전부터 헌법 좀 잘라내고 바꾸고 싶어서 능력도 없으면서 나서던 이주영 의원, 또 여상규 의원, 주승용, 이런 사람들이 참가했다. 이렇게 뉴스 보도가 됐습니다. 구세력, 그러니까 민주화 30년 세력은 헌법 좀 어떻게 해보고 싶어서 걸핏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다른 나라도 개헌을 아주 쉽게 한다. 우리도 자주 바꾸자. 국민 A씨,
당신 헌법 바꾸고 싶어? 국민 B씨, 당신 어떻게 바꾸고 싶어? 다 들어줄게. 당신들 바꾸고 싶으면 바꾸자고 해. 그렇게 해줄게. 이러고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정도껏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률도 그렇게 너무 자주, 너무 쉽게 바꾸면 법 질서가 무너집니다. 헌법을 그렇게 하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스위스 이야기하고 독일 이야기합니다. 그 두 나라는 거의 매년 헌법을 고치자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죠. 또 그 두 나라는 하필이면 연방제 국가입니다. 미국 이야기도 합니다. 미국도 연방제 국가인데 미국 연방헌법 그렇게 자주 고치자 소리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헌법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미국처럼 되고 싶은가? 이 좌파들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엄청난 일에 김무성 의원이 앞장섰다. 공동대표이기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먼저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하겠죠. 김무성 의원, 당신도 그렇게 바보인가? 이번에 이 원포인트 개헌을 하겠다 하는 것은 문재인 씨를 주축으로 움직이는 민주당 측의 총선 필승 전술이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김무성이 앞장서서 이 문재인 씨의 총선 압승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광경이다 하는 겁니다. 원포인트 개헌 추진하면 어떤 소리를 듣게 될 것인가? 그것은 명백합니다. 타도 유신헌법, 그리고 이어서 보수 박멸, 이렇게 외치겠죠. 선거 기간 내내 그렇게 하고 나면 물론 선거날 개헌 투표도 할 겁니다. 개헌 투표 찬성하면 그 사람들 민주당에 표 주겠죠.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에게 매우 유리한 그런 선거운동을 담보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씨 입장에서는 그렇죠.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는 보수 세력, 그들은 겁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민주화 세력 총동원령을 내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의 전면 개헌의 마중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의미는 개헌안 표결을 빌미로 민주당 압승을 거두는 겁니다. 개헌 캐치플레이즈도 좋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도 보면은 그들의 꼬인 머리가 그것이 통하는 한국 상황이 반쯤 정신이 나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의 제9차 개정헌법, 이것을 그들은 소위 87체제 이렇게 부르죠. 바로 저희들
좌파들의 민주헌법이다. 그렇게나 자랑하던 현행 9차 개정 헌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유신 헌법에게 빼앗긴 국민 발안권을 되찾아오자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당연히 이것은 보수 치자 하는 소리인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 인식은 어떤가? 결국 국민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보수 정권, 그들은 다 유신헌법 세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같은 보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무성 의원이 김영3계다, YS계다 해서 여기에서 제외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 발안 개헌 추진 세력, 그들의 특징은 경남 YS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노무현도 문재인도 경남 YS계가 맞죠. 한편으로 보면은 이것이 민주화 30년의 종결자 문재인 씨가 민주화 집안을 총동원해서 그 운명을 거스르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로 거기에 김무성, 이주영이 끼어 있다. 그런 겁니다. 우리도 경남 YS계다. 우리도 민주화 집안이다. 보수 국민은 저들은 적군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소위 87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에 문재인 씨가 숟가락을 얹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피야 식별을 못하는 문재인 씨. 그러나 그러한 문재인 씨도 아직 밥상 인식 기능은 살아남아 있다. 그래서 밥상만 보면 그냥 냅다 숟가락을 얹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담이지만 문재인 씨 먹는 것 밝힌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해왔는데 가끔 가릴 때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갔을 때 딸기 케이크 안 먹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딸기 안 먹는 사람 한 명 더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있죠.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보면 전두환 대통령이 지휘관일 때 저 아래 새카만 쫄병이 문재인이었다. 또 북계 도끼만행 출동 때 그때 지휘관이 박희도 장군이었죠. 그때 문재인 그냥 쫄병이었습니다. 우리가 김무성 의원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사실 개헌에 관해서 김무성 의원은 아예 기본도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는 헌법 정신이 없는 인물로 보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김무성 의원은 자기의 어떤 소기의 목적을 향해서는 원칙도 없이 그냥 달려간다. 냅다 달아나 버리기도 하고
그렇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품위가 없는 인간이다. 그런 것입니다. 사실 김무성 의원이 자유한국당 측의 어른으로서 가끔 성명을 발표하든지 언론사와 인터뷰를 할 때는 역시 집안에는 실권이 없더라도 어른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깨어져 버리는 것이 어떤 모임을 한다. 그러면 여지없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본이 없어서 깊이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원포인트 개헌하겠다 하고 나섰는데 헌법은 이렇게 대충 기분 내키는 대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은 그 무게감이 다른 것이다. 김무성 의원, 최소한 그거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쉽게 설명을 하죠. 김무성 의원, 유승민 의원하고 나란히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체구가 다르니까 육체적인 무게감이 다르다. 그 정도는 알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유승민과 나란히 서 있는 김무성의 몸무게만큼 헌법은 그만큼 중량감이 있는 것이다. 좀 구분 좀 하고 살자.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원칙이 뭔지 세상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되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역사가 있고 정신이 있는 국가에서는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왔다. 이런 것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다. 헌법 정신, 아니 헌법 이야기하고 애국 이야기 하는데 그게 뭔지 알고 한 건지 지금에 와서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헌법을 모르고 또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 국가가 어떤 의미인지 국민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는 작은 일과 큰 일을 구분 못하는 인물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민하고 뽀뽀나 하고 그런 것이죠. 인생 최대의 오점이 그것이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김무성 의원 그래도 평생 정치인으로 살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데 뼈를 묻어야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 문재인 씨네 빌딩 지하로 기어 들어가는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 헌법 개정은 지금처럼 국가가 흔들릴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진이 났을 때 기둥뿌리를 뽑아서 다른 것으로 바꾸겠다. 그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헌법을, 있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